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주말을 위해서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요. 주말이 가면서 계속해서 깊어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하시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을 볼 생각이니까요. 많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 사도 될 건지 아니면 이걸 지금 손절해야 될지 가져가도 될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요. 속에 꽁꽁 담아두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신다면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2시간 동안 종목 고민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기 앞서서요.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기 앞서서는요. 역시나 해외 증시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다우존스를 봐야 됩니다. 미국장이 요즘에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면서 저점을 깨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부터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1.1%, 1.1% 이렇게 빠지는 것이 미국 국채 상승이라고 하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번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 물가까지 생각할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 증시가 밀려 내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미국장이 조금 빠져 내려갔지만 나스닥이 조금 버텼습니다. 원래는 다우존스가 좀 빠지면서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나스닥이 좀 버티면서 다우존스만 밀렸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본다면요. 테마 장세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기술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야 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약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곤 했지만 사실 실적 장세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기술적인 테마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감안해 볼 때 나스닥이 좀 버텨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좀 더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탄력을 갖는 것이 증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뭐 다 밀렸지만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나스닥이 조금 덜 밀렸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먼저 밀리고 미국이 조금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미국이 먼저 빠지고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먼저 빠지고 미국도 빠지고 우리나라가 버티니까 미국도 버티는 이런 형태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요. 지금 2300포인트 여기가 뭐 한 2280포인트라든지 2200 뭐 한 90포인트까지 약간 소폭으로 밀릴 수는 있을 거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2300포인트 내외에서 살짝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이 된다면 결국 2200포인트라든지 21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내려가게 되면 어디가 됐든 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조정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팔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사거나 이럴 이유까지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게 이걸 거예요. 지금 팔고 난 다음에 더 내려가서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말은 되게 쉬운 편이에요. 우리 그 있잖아요. 타이슨하고 마이클 타이슨 있죠. 복싱 선수. 그런 사람들하고 복싱 딱 하게 되면은 주먹 날라오면 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은 쉽잖아요. 그죠? 근데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죠. 똑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을 때 쭉쭉쭉쭉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굉장히 놓치기가 쉽고요. 다시 진입할 자리를 좀 잡기가 어려워요. 떨어지네? 지금 사야 되나? 아니야, 내일 더 떨어지겠지? 내일 올라가면 어제 샀어야 됐나? 아니야,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야 되나? 약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끌려다니고 이상한 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든 없든 간에 지수 조정 때 매도하시거나 손절하시는 것을 굉장히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최악의 수는 쓸데없는 손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안 좋은 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도 우리가 많이 빠졌다 싶을 때 더 이상 안 내려가겠다 싶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사실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가가 조금 내려갔다고 추가 매수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은 내가 추가 매수를 괜히 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 아까 말했던 최악의 수를 두게 되죠.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이걸 건져야 될까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손절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언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조정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조정 들어갈 때는 가만히 기다리시면은 어차피 올라와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조정이라는 것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조정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차트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나 조정은 있었는데 그 조정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냥 변하지 않는 습관 같은 거예요. 주가가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나도 손절해버리게 되고 이런 습관이 있는 건데 그런 습관들을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반복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조정이 끝나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좀만 더 버티면은 이제 바닥이 보이고 여러분들 종목들 내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요 라고 해도 조정 끝나고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세에서 회복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잘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종목 고민들을 꽁꽁 싸매지 마시고 역시 주말에 편안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상담을 통해서 좀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문자도 받습니다. 샵 3989번 무료 문자 100원에 문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화하기가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셔도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저희가 또 오프라인 강연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저희 이번 주에는 또 토요일에 강연이 많이 잡혀 있고 일요일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창원으로 갑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굉장히 바쁘게 서둘러가지고 창원까지 가야 돼요. 창원에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일은 천안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죠. 강연회가 천안과 창원, 창원과 천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가 전국을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창원 강연은 아마도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강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원에 있는 컨벤션 센터 6층으로 오셔가지고요. 이번 주 마지막 강연 2024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들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도 저희가 언제 더 갈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에도 축구센터로 여러분들 오셔서 3층 소세미나실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는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문인진 받고 멘토입니다. 있습니다. 뭐라고, 여보세요? 아,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신성 ENG 2,662원 30%예요. 2,620원인가요? 네, 62원. 62원에 30%. 네,
자, 일단 신성 ENG를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네, 남편이 네. 사서 저기 하자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남편 얘기 들었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서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추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음. 기다려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일단 추가 매수도 추가 매수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살 때부터 이거를 이렇게 안 되게끔 사면 참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100% 수익 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딱 사자마자 무조건 수익 나 이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빠질 수 있다고 봤을 때 물리는 폭이라고 할까요? 손실 나는 폭이 최대한 적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가가 위에 올라갔을 때 물리는 폭이 클까요? 내려와 있을 때 물리는 폭이 클까요? 올라갔을 때요. 올라갔을 때가 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내가 물리는 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에 올라갔을 때는 안 사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의 지금 매수가를 보면 TV를 보시면 파란 선에 매수를 하신 건데 최근에 이렇게 뭐 5, 6월 달 해가지고 7월 달까지 올라와 있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2,600원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 결국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올라왔을 때 샀으니까 나중에 내려왔을 때 산 사람들보다 더 크게 물려가지고 올라갈 때 본전 겨우 올까 말까 하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지 않은 게 일단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비중도 굉장히 조금 적절하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벌써 비중이 30%라는 것은요. 사실 비중이 30%에서 50%까지 늘어나 버리면요. 사람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내 재산의 거의 뭐 절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하고 있는 돈의 절반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추가 매수해봤자 매수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가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추가 매수의 금액은 얼마냐면 내가 애초에 처음 샀던 금액만큼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 지금 30%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60%까지 비중을 늘리셔야 매수가가 충분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60%까지 비중을 늘리기에는 무섭잖아요. 여기 내가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내가 60% 들어간다는 거라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10% 손실이었으면 100만 원일 텐데 2,000만 원 들어가서 10% 손실이면 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좀 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가져가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주식은요. 뭐 내가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잘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이 언제 나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수익이 날 때까지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을 잘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부담이 없어야 되겠죠.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럼 비중이 많은 부담이 당연히 많아지니까 비중이 많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이 신성 ENG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클린 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클린 룸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데 먼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원자력 쪽으로 엮여 있고 2차 전지에도 엮여 있고 여러 가지 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얘가 올라왔던 것도 원자력 관련 이야기 막 나올 때 그때 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위에 안 샀으면은 충분히 수익도 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기업인데 위에 사서 물린 겁니다. 나쁜 기업은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기업인데 위에 사서 물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저는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수가 조정이 끝날 때쯤 아마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 될 것 같아요. 1, 2주 내로 지수가 조정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정이 끝날 때 얘도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50% 이상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매수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다른 종목을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조정이 끝난 이후에 해라. 이 2,000원대 조정이 끝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챙겨보자. 다음번 올라갈 때도 한 2,500원에서 3,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건 괜찮으나 이거는 이제 본인의 배짱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해가 잘 네. 되셨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가 아니라 문자네요.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서울 바이오시스가 지금 7,0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일단 뭐 서울 바이오시스가 회사가 아직까지는 뭐 안전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얘가 흑자가 나고 있다가 최근에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거의 한 40%에 가까운 기업들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거의 40% 이상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기가 안 좋은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2018년, 19년, 20년에는 적자가 난다. 한 분기 뭐 1년이라도 적자가 나면 이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적자가 나는 기업들 다 골라내고 나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사실 이거는 가져가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디스플레이 쪽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LED라던가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 OLED 쪽이요. 지금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쪽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LED 그리고 OLED 이런 쪽이요. 뭐 자동차에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에 점점 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그 공간을 넓혀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우리 애플 기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안경처럼 쓰는 거 거기에도 지금 초소형 마이크로 LED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정말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LED 산업 쪽이 지금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테마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잡았다가 물려 계시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추가 매수를 하려거든 다 떨어졌다 싶을 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 떨어졌다 싶은 구간이 아니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얘가 이 언저리죠. 지금은 뭐 낮게 본다면 2,500원대가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한 6,000원대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뭐 LED 이런 쪽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져 있다 보니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 해도 되긴 하나 지금은 아니고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도 바닥을 잡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때 그때 슈팅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추가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을 매수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가져간다면은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되 다음 슈팅 이후에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민터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저기 흥하해운이고요. 네, 2044원에 비중 10%요. 2044원에 비중 10%요. 비중 10%요. 허허. 자, 뭐 일단 이거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신 건가요? 예, 아, 2,100원대에 들어갔다가 네. 추가 매수 안 했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2,100원에 들어갔어도 얘가 충분히 더 빠지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했으면 아마 매수가가 1,800원 내지 1,900원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또는 얘가 아직까지 다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600원까지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추가 매수를 미리 진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뭐 대응이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10%인데 추가 매수할 자금은 혹시 있으세요? 예, 예. 그러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요. 요즘 해운 업종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적자가 많이 나던 기업들이 지금 흑자가 나고 있고 지금 물류가 멈춰 있던 것들이 물류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해운 업종이라든가 조선 업종들 이런 쪽들이 지금 성장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도 거기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들은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할까라고 하면 그건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요즘 시기가 뭐 경기가 좋다고 합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까? 경기 안 좋다고 그러네요. 경기 안 좋다고 그래요. 내년 경기는 좀 좋다고 합니까? 내년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고 합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물건이 많이 안 팔린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물건이 많이 안 팔리면은 물건 운송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류업종, 해운업종 이런 쪽들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상승이 보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면요. 그건 제가 뭐 그렇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얘가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슈팅 나왔다가 빠지고 슈팅 나왔다가 빠지고 하면서 밑에서 꿈틀꿈틀 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장기로 가져가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야지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올라갔을 때 팔아내고 내려갔을 때 잘 사가지고 매수가를 아래쪽으로 자꾸 붙여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내 매수가를 얘가 지금 1,5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과거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1,500원에 가깝게만 붙여놓기만 한다면은 올라갈 때 수익 나고 또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나고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내려갔을 때 샀는데 잘못 샀어도 1,500원에 가깝게 뭐 하면 되죠? 추가 매수해서 자꾸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매수가를 자꾸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 처음 받자마자 추가 매수를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게 너무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너무 서둘러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강조를 맨날 하는 게 추가 매수 제발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싶거들랑 참고 또 참다가 안 되면 또 한 번 더 참고 거기서 안 되면 뺨 때려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예. 제발 좀 참아라 이거예요. 추가 매수는 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한참 뒤에 옵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추가 매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한 2개월 뒤에 와요. 그러니까 엄청 뒤에 오는데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다 보니까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손을 그냥 묶어 놔버리세요. 어디다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1,500원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1,600원 이하 또는 1,500원 정도까지 가까워진다면 그때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신다면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5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만약에 추가 매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이거는 본전 찾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1,500원에 가깝게 내가 추가 매수 한번 해봐야지. 무슨 연습인가? 기다려보세요. 주가가 내려가기를.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하락장에는 저점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잡아버렸습니다. 하락장에는 저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네. 제가 종목을 또 잡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구호를 외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어떤 종목이신가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4,000원. 34,000원에 10%. 10%요. 하나솔루션은 제가 상담을 뭐 타 방송에서도 많이 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제 이거 잡아 놓으면은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솔루션은 저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마 처음 이렇게 전화를 받자마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점이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밑에일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사실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거 앞으로 이제 외워놓으시면 좋은 게요. 차트가 이제 고점이 있고 저점이 형성이 돼요. 주가가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산을 보면 산 꼭대기가 보이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우리 골짜기도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산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단풍철이다 보니까 산 보러 많이 가실 수도 있는데 산을 보는 것과 같아요. 산 꼭대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골짜기가 형성이 되고 다시 또 꼭대기가 만들어지고 또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꼭대기가 어디쯤인가 저점 그러니까 골짜기가 어디쯤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지난 저점, 지난 골짜기가 어디쯤이었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쭉 이어보게 되면 여기가 보통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라인들 그리고 지지라인이라고 부르는 지지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안 봤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야 하나솔루션이 38,000원까지 내려가니까 올라가구나. 그러면 38,000원은 얘가 지지를 해야 되겠네. 안 하면은 얘는 앞으로 쭉쭉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38,000원에서 지지가 되나 안 되나 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런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얘는 38,000원짜리가 38,000원대가 지지가 되었으면 올라갔을 텐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무너지게 돼요. 계속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저점 깨진 종목은 계속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저점 깨지는 건 손절하세요. 제발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7만 원짜리가 3만 8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4만 원이 깨졌으니까 지난번에 3만 8천 원이 지지라인이었는데 저기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더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막 매수해버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님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자만했나 봐요. 네, 보통 그렇게 실력 없는 분들이 자만이 좀 많아요. 그러게요. 실력이 있으면은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잠깐만 하나 더 두들겨 봐야겠다. 야, 이거 한번 좀 더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약간 실력이 없거나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대충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저점 깨지는 거 제발 사지 마세요. 그냥 외워버리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이거는 하나솔루션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매하실 때 정말 많이 보게 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이거 생각보다 싼데? 하나솔루션 괜찮은 기업 아닌가? 실적 보니까 실적 너무 좋은데 야, 이 기업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천억에서 7천억이 됐고 구조에서 지금 10조가 넘어가고 13조를 벌기 시작했는데 나쁠 게 뭐 있어? 3천억 벌던 게 9천억 벌면 끝난 거 아니야? 야, 이거 가면 싸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순간 내가 사야 되는 이유만 보이게 되고 그냥 저점 깨고 뭐고 가니 그냥 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뭐 기업의 업황이 좋고 전망이 좋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차트예요. 차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운전으로 친다면 신호 체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가 얼마나 잘 나가고 엔진이 얼마나 좋고 기름이 얼마나 채워져 있고 타이어가 얼마나 좋고 브레이크가 얼마나 좋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호가 빨간불 부딪혔으면요. 빨간불이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동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호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의 신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은 37,000원짜리가 깨고 내려갔고 38,000원 무너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 하락자리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비율을 통해서 설명한다면은 4층 아파트, 4층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4층 입장에서 봤을 때 4층 바닥은요. 3층 입장에선 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3층 바닥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 여기가 38,000원짜리가 윗자리 5만 원대에서 봤을 때는 바닥이었는데 저기가 무너지니까 그 아랫자리로 봤을 때 28,000원대가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고점 자리들을 생각 한번 해보면 28,000원대라든지 또는 그 아랫자리인 2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얘는 바닥을 겨우겨우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신호는 그래도 좋은 겁니다. 28,000원대에서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그래도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 28,000원이 바닥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바닥이 여긴가?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기서 바닥을 만든다면은 이제 그제서야 추가 매수를 통해 갖고 매수가를 낮춰볼까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는 함부로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닥을 잡는 데까지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거의 근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닥 잡는 데는 그 기간의 절반 정도는 걸려요. 최소 절반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하락 기간만큼 걸리게 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바닥 잡는 데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26,000원대에서 아래쪽으로 본다면 2만 원대까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긴 하나 지금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26,000원대 자리 잡으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하기 전에 전화 한 번 더 주고 하는 게 좋아요. 전화부터 사고 난 다음에 전화하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 지금쯤이면 해도 될까요? 라고 전화를 저랑 다시 하게 되는 날은 아마 내년 3월쯤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괴롭겠지만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니까 잘 대응해서 나와보자. 26,000원대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때 추가 매수가 되니까 그때 한 5개월 정도 지켜보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 빠진다면 2만 원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강연이 있으니까요.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과 내일은 천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창원과 천안은 올해 마지막 강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요. 2024년 같이 준비하러 오셔가지고 강의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가 2부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11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들 있으시면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계속 받아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갑니다. 전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이하를 네. 7만 587원에 30% 들고 있어요. 75,587원에 30%, 80%요. 30%. 30%. 네, 네. 그거 추가 매수 좀 해서 조금 늘어난 건데 중간에 음. 조금 팔았어요. 네, 추가 매수는 뭐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75,587원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그렇게 어정쩡한 숫자가 걸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그래요, 보통은. 그래서 추가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근데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뭐 나쁜 매수가를 들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낮출 수 있었다면은 좋았겠지만 뭐 일단 그렇게 좋았을 거다 생각하면요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아쉬움은 좀 남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매수가면 아주 준수한 매수가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아주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위아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알아요. 어떤 기업일까요? 자동차 부품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막 급등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또 올해만 하더라도 뭐 10조가 넘었네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돈 많이 벌었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환율이 고환율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죠? 네. 그래서 환율이 저렇게 높다라는 말은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달러로 우리나라 돈을 많이 살 수 있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1,300원짜리가 이제는 1,000원이 된 거죠. 예전에는 1,000원짜리가 1달러였는데 지금은 1,300원짜리가 1,000원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이 좀 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좀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엔화가 좀 이렇게 싸져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보면 어때요? 엔화가 지금 싸니까 일본 놀러 갔을 때 조금 이렇게 돈의 가치를 좀 누리면서 예전보다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좀 강하다 보니까 동남아 가서 돈을 펑펑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펑펑 써도 한국에서 펑펑 쓰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적게 쓰고 오는 그런 느낌이 있죠. 똑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어떤 그 자동차라든지 제품들의 가격이 생각보다 좀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요즘에 디자인도 괜찮고 이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동차 좀 많이 사야지 하는 느낌으로 지금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현대차도 달러 팔아가지고 달러로 이제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니까는 당연히 영업이익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은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다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가 뭐가 될까라고 한다면요.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AI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테마가 자동차 부품 테마도 역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위아와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 테마는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96,000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는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중장기로 보고 가져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장기로 보지 않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7만 원이란 이 매수가가 지금 어정쩡하거든요. 그래서 요 7만 원짜리가 어정쩡하다 보니까 내 본전 왔다가 떨어져요. 내 본전 왔다가 떨어져요. 내 네, 본전 왔다가 맞아요. 떨어져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본전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좀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수익이었다가 떨어지고 수익이었다가 떨어지면은 조금 옥이라도 생기거든요, 사람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 오기가 생기지 못하고 결국은
본전까지 올라오게 되면 사람 감질만 나가지고 에이 팔아버려야지 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다가 이 9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올 때 저는 매도해도 된다. 이거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문현진이가 올라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사야지 욕심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비중도 이미 너무 많으시고 이 정도 비중이면 충분하다. 가져가는데 아무 손색이 없는 비중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9만 원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잡고 대응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시황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유니셈이고요. 유니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800원에 20%예요. 8,800원에 20%요. 높게 샀어요. 약간 그렇긴 하네요. 네. 일단 반도체 쪽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 또 내년까지 뭐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반도체 업황 종사자가 많이 없으신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 조금 없나요? 예, 네. 없고 아들이 5G 화웨이. 네, 잘 안 예, 들렸습니다. 반도체는 예. 네, 일단 반도체 이 업황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있는 편인데요. 반도체 장비 업종이 지금 굉장히 재고가 많이 쌓여가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에서의 재고는 많이 소진이 되어가고 있지만 생산 라인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막 돌아가고 있는 정도는 아니래요. 너무 많았다 보니까 역대 최고치의 이 재고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게 천천히 소진은 되고 있는데 생산 라인을 지금 늘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 정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를 내가 10잔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이 커피가 식어버리고 점점 맛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커피를 이제 팔릴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10잔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완전히 팔릴 때까지 아예 안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오게 된다면 내가 또 다시 또 만들 때 사람들이 너무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재고를 소진시키냐라고 하면요. 10잔에 지금 쌓여 있는 재고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한 잔씩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요. 2시간에 한 잔씩 만드는 걸로 생산을 그냥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니까 공장을 완전히 딱 뚝 끊어가지고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생산을 하긴 하되 30% 감산하자, 20% 감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하고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욕조로 친다면 욕조에 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마개를 뚫어가지고 지금 물을 빼내고 있는데 계속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콸콸콸콸 트는 건 아니고 쪼르르르르 하게는 틀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되는 속도에 비해서 생산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재고 소진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 생산을 다시 또 늘려야 우리가 반도체 장비도 많이 팔리게 되고 반도체 회복도 많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현재는 아니래요. 주변에 제 지인들 말로는 우리가 이게 뭐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라든지 뭐 이런 시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재고가 좀 소진되고 있으니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될 것 같다.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분위기를 만들고 형성을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요. 실생활보다도 분위기라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얘들이 뭐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점점 올라가면서 반도체 업황들이 회복이 된다. 장비 업종들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얘가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온 겁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장기 투자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장기 투자를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슈팅 나올 때 저는 10,000원대에서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또 많은 경제방송에서 반도체 업황 좋을 겁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판단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매수세로 인해서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진짜 안 좋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분위기로 해서 아마 10,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충격받으면서 6,000원까지 밀리거나 그 이하로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굳이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가격대로 홀딩을 해서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것 같고요. 8,800원이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10,000원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비중대로 들고 가서 10,000원 정도 또는 9,500원 이상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예, 저 주철관이 한국주철관. 한국주철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0%에 6,330원이요. 30%에 6,33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예. 일단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치고 30%면 비중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아직까지 조정이 안 끝났거든요. 근데 지수가 나도 조정이 끝나야 우리가 보통은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싣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지수가 안 좋으면요. 사실 종목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주철관이라고 하는 요 기업도요. 저점이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텼던 자리가 8,100원이었는데 2022년에 하락장을 만나면서 좀 밀렸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구간이 6,500원이에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9월, 8월 이렇게 우리 최근에 9월에서 10월까지 조정이 들어갔는데요. 그 지수 조정이 있기 전까지 거의 6,500원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던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얘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6,300원까지 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최근엔 6,150원까지도 내려갔었죠. 그래서 지수 조정이 끝나지 않으면은 얘는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국주철관이 아니라 지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바닥 잡고 시장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섣불리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 시장 영향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받기 때문이에요. 결국 얘도 그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주철관이 근데 매수할 만한 가치가 없느냐라고 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수 조정으로 빠졌든 뭐 때문에 빠졌든 내려가게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주철관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얘도 각종 강관, 밸브, 수도용 그리고 가스 배관용으로 이렇게 밸브를 만들거나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건설업황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근데 건설업황이 사실은 지금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버거워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건설업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경기 침체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에다가 건설업황까지 안 좋다. 그럼 얘들이 과연 이제 뭐 꼭 건설 쪽은 아니고 플랜트 쪽으로 엮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얘들은 조금 올라가기가 약간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집을 오히려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줄지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이제 SOC 사업이라던가 사회 인프라 사업에 이렇게 뛰어 들어가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좀 거기에는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민생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야 수도 파이프 지금 다 교체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예산 쓰기가 지금 힘들어요. 복지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소상공인 대출이라던가 뭐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얘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조정 끝나고 난 다음에 단기 회복이 되는 형태로 아마 7,000원에서 7,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변수가 뭐냐면 지수 조정이 언제 끝나냐입니다. 내일부터 끝난다고 한다면 6,3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서 시청자님이 고통받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내일 또 다음 주도 그러니까 다음 주도 조정이 계속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얘는 6,000원, 5,900원, 5,800원 야근야근 계속 빠지게 될 텐데 30% 비중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월요일 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점에 사긴 했는데 저점이긴 하지만 여기가 완벽하게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자리에서부터 벌써부터 30% 비중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줄이면 20% 비중이에요. 그래서 20% 정도면은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 좀 더 낮춰서 가면 되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300원에서
비중을 3분의 1 정도 줄이자. 그리고 줄였는데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 위험 감수를 해야 됐잖아요. 우리가 보험도 뭐 생돈 내고 있지만은 뭐 다치지 않으면 그 계속 생돈 나가는 거잖아요.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을 해놓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거를 보험 가입한다 생각하고 비중을 좀 줄이자. 3분의 1 정도 줄여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나머지로는 7,500원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자. 혹여나 5,800원이나까지 떨어진다면은 줄였던 비중을 다시 늘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두산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두산이 96,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일단 두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최근에 제가 급등이 나온 9월 12일에 최근에 많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점 같다. 이거는 얘가 지금 원래 원자력 이야기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가 잘나서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히 계열사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단순 테마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거품이다. 그러니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 사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적당히 빠져도 저는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요. 충분히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빠졌다라고 할 만한 자리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들어가셨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은 많이 되겠지만 저는 추가 매수는 한참 뒤에 6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하락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 6만 원까지 떨어지면 6만 3천 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난 저점이죠. 지난 전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를 대응해 볼게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고 나면 그 다음 상승 때 수익이 나요. 왜냐하면 급락과 급등은 친구기 때문에 그 다음은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6만 원까지만 떨어져도 다음 상승 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래서 6만 원대 다시 한번 더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네요. 한미 반도체 10% 정도를 매수를 하셨고요. 5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막 시작한 주린이라고 하셨네요. 우리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들이요. 약간 위험한 계단이라던가 이런 것들, 약간 높낮이라던가 내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정말 옆에서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걷다가 보면은 낭떠러지라던가 계단에 이렇게 서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관심이 중요한 거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이거 지금 매수가가 지금 얼마나 높은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2005년부터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상장되어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모든 주가를 다 이렇게 이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시청자님 매수가는 파란 선입니다. 어때요? 싼 데 산 거 같나요? 비슷한 데 산 거 같나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다 하더라도요. 아마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발 밑에 살고 뭐 발목에 사지 말고 무릎에 사라.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 팔려고 하지 말고 어깨 팔아라 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릎 같나요?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무릎인가요? 저 뒤에 더 거대한 어떤 뭐 거인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팔아야 되는 어깨 라인인 거죠. 여기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깨 정도인 거지 머리 꼭대기가 될 수도 있고 어깨가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정쩡한 자리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팔 때 내가 매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데 뭣도 모르고 들어가셔가지고 물려가지고 나중에 처음 처음 내가 매매할 때 처음 주식했을 때 물린 종목이 지금까지 물려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3년 전에 물려있는 게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샀던 종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조언을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식하는 전문가로서 한미 반도체를 분석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주식을 앞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청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총체적인 조언은 지금 매도하세요.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공부부터 하시고 주식을 하셔라. 이거 지금 현금 다 빼버리세요. 지금은 주식을 할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자격을 갖추고 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전화 가능합니다. 02-2638-5985번으로 전화 주신다면요. 2부에서 황민영 멘토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릴 거니까요. 상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창원 강연 준비하러 방송 끝나고 바로 갈 테니까요. 창원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챔피언 상담소의 문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